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런캔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은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분류가 되고, 비소세포 폐암은 서남, 평평산폐암, 라디셀 런캔서가 있습니다. 이렇지 케라틴 펄을 형성하는 스쿼머스 캔서, 아데노카시노마, 그리고 분화가 나쁜 라지셀 런캔서가 있겠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핵이 크고 사이토플라즘이 거의 없는 스몰셀 런캔서가 조직학적으로 좀 분류가 되겠습니다. 환자분들 또 보호자분들이 예후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병기에 따라서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이런 예후들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치료나 어떤 약제에 대한 그런 반응 정도에 따라서 같은 병기라 하더라도, 같은 조직형이라 하더라도 예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보호자분들에게 개개인별로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치료를 하면서 좀 경과를 보자.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TNM 스테이지 8판으로 개정이 되면서 T 스테이지가 많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또 더욱 세분화가 됐습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좀 특징적인 걸로는 환자가 이제 홀스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컬 코드 팔씨가 와서 성대마비가 와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AP 윈도우 쪽에 특히나 메스가 있으면서 레프트 레커런트 라린지얼 너브가 눌려서 목소리가 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증상만으로도 이 환자 T4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N스테이지에서는 이제 신체 진찰을 하면서 목을 이렇게 진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수프라클라비큘라 림프노드가 만져지고 그게 동측이든 렁메스의 동측이든 반대측이든 어쨌든 이렇게 수프라클라비큘라 림프노드 쪽에서 만져졌다 그러면 N3가 되기 때문에, N3면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적어도 3B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은 어렵고 잘해야 CCRT를 할 수 있는 병기가 나오기 때문에 목소리가 어떤가 또 신체 진찰을 해보면서 대략적인 스테이징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N2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입시라테랄 메디아스티널 림프노드가 있는 경우에 N2가 되겠고, N1 같은 경우에는 입시라테랄 하면서 이렇게 페리브론키알 또는 그 하일라 림프노드 그런 쪽 약간 페리페럴 쪽에 있는 림프노드가 인볼먼트 됐을 때 N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 런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그건 N1, M1A가 되겠고, 또 페리카드 에퓨전이 말리그넌트하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페리카드 그 프레일 에퓨전이 말리그넌트 에퓨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엔 M1A가 되겠습니다. 다른 올간에 메타스타스가 된 것들은 개수에 따라서 M1B, M1C가 되겠습니다. TNM 스테이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N3면 적어도 3B 이상이다 는 거고, 진찰을 잘하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스몰셀 런캔서는 리미티드 디지즈랑 또 익스텐시브 디지즈 두 개로 크게 나뉩니다. 기준은 톨러러블한 레디에이션 필드에 암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되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RT를 했을 때 한쪽 폐는 적어도 스페어링 할 수 있느냐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스가 있고 동측 또는 반대측 메디아스티널 림프노드까지 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RT 필드를 잘 잡으면 이쪽 왼쪽 폐를 스페어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미티드가 됩니다. 심지어 동측의 스프라클라비큘라 또는 반대쪽의 스프라클라비큘라 림프노드로 가서 N3라 하더라도 이렇게 RT 필드를 잘 잡으면 이쪽 폐를 스페어링 할 수 있기 때문에 톨러러블 합니다. 그런 경우는 리미티드 디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메스가 이렇게 있으면서 반대쪽 폐로 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또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메타스타스가 있는 경우에는 익스텐시브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께서 RT를 할만하다, 톨러러블 하다 하면 리미티드가 되겠고, 어렵다고 하면 익스텐시브 디지즈가 돼서 최근에 아트졸리즘압을 포함한 그런 항암제를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말리그넌트 에퓨전이 있다거나 카디악 탐폰
또는 서비컬 또는 엑실러리 림프노드까지 간 경우에는 메타스타시스로 봐서 익스텐시브 디지즈로 이렇게 진단을 해야겠습니다. 림프노드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목 쪽에 만져지는 것들, 수프라클라비큘라 림프노드는 이렇게 빨갛게 돼 있고 N3 림프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R2L 어퍼 파라트라키알, 그리고 4R4L 로어 파라트라키알이고 3번은 어디 있나요? 3번 이쪽을 보시면 3번은 LR이 아니라 엔테리어 포스테리어입니다. 트라키아 뒤쪽에 있는 게 3번 3P가 되겠고 혈관 앞쪽에 있는 게 3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어디 있나요? 5번, 6번은 아우타 주변에 있습니다. 서브 아우틱 림프노드가 5번, 파라 아우틱 림프노드 6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리니어 이부스로는 접근이 어렵겠습니다. 7번은 리니어 이부스 할 때 많이 하는데요. 서브 카리나 되고 8번, 9번은 이 아래쪽에 있어서 식도를 통해서 조직 검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11번을 보시면 10번은 메인 브론크스 주변에 있는 하일라 림프노드가 되겠고 11번은 여기 사이에 껴있고 그 이하 부위로 12번, 13번, 14번까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쭉 나와 있는 2번부터 9번까지가 동측에 있다라고 하면 N2 림프노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대쪽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N3가 될 테고요. 입시라테랄 하다는 가정하에서 약간 페리페럴 쪽에 있는 것들은 10번, 11번, 12번 이런 것들은 N1이 되겠습니다. 이붓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들은 2번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엔테리어는 혈관이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포스테리어 가능하겠고 4R4L 7번 약간 위로 올라와 있는 8번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에어웨이 주변에 있는 것들은 10번, 11번, 12번은 가능합니다. 5번, 6번은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5번, 6번에 가 있냐 안 가 있냐가 좀 애매하고 5번, 6번에 안 가 있으면 로벡토미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트 바이옵시를 해서 프로 좀 보고 최종적으로 로벡토미까지 갈지 말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그런 해부학적인 기준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폐암 환자분들의 ECG 퍼포먼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점이 어떤 갈림길이 될 수가 있겠는데 2점 이상으로 좀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항암 치료를 할지 말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라든지 또 면역 항암제 그런 것들은 또 어드버스 이펙트가 별로 없고 오히려 항암 치료를 하면은 또 훨씬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잘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잘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리시스트 크라이테리아인데요. PR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을 처음에 이니셜 그런 롱지스트 다이어미터 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 이상 감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PR이 되겠고 PD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아졌을 때의 그런 총합을 기준으로 해서 20% 이상 커지는 경우에 PD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R과 PD 그 사이가 스테이블 디지즈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시스트 크라이테리아 1.1에서 디지즈 프로그레션이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20% 이상인데 1mm, 2mm 늘었다라고 해서 그거를 PD로 보진 않고요. 워낙 작은 것들이 조금 변했을 경우에는 그런 PD로 보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앱솔루트한 그런 크기 증가가 5mm 정도 됐을 때 PD라고 본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뮨 세라피를 하다 보니까는 하이퍼 프로그레션이라든지 슈도 프로그레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암이 자체가 커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역 반응들로 인해서 좀 CT상에선 커져 보이지만 수술해서 떼서 본다거나 하면 실제로는 캔서 셀들은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한 번의 검사만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뮨 릴레이티드한 그런 리스판스를 이제 판단할 때는
한번 검사했을 때 그것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적어도 한 4주 정도의 그런 기간을 두고 이뮨 그런 리액션이 조금 정리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컨펌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를 쓰면서 조금 어려운 그런 이유들이 여기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막 커지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줄어들고 또는 뭐 수술해서 떼내봤더니 암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건 나쁜 경우인데 혹시라도 항암제를 썼더니 면역항암을 썼더니 오히려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욱더 이렇게 빠르게 커져서 뭐 2달 이내 2배 이상 정도까지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하이퍼 프로그레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렁매스 이밸루에이션을 하려고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입원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의해서 보시고, 흡연력을 꼭 물어보시고, 직업도 가능하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체 진찰을 잘해서 목이라든지 스프라클라비큘라 또는 엑실러리 림프노드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거기에 조직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뭐 인베시브하고 또 더욱 이렇게 고가의 그런 검사를 하기보다 이런 부위에서 검사를 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 진단도 되고 또 이렇게 병기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SVG 신드롬이 있는지 또는 뭐 목소리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넨스로 촬영을 해야지 메디아스 림프노드 등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상의해서 잘 고려해서 검사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넌스몰셀 런캔서 치료에 대한 건데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 정확하게 얘기는 하기 어렵지만 러프하게는 1기, 2기는 수술을 우선할 땐 고려를 잘 해봐야 된다. 3기 그중에 3A는 상당히 다양한 치료가 이렇게 접근 가능하다. 다학제 진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가능하면은 수술의 옵션을 좀 생각을 해서 네오 어주번트를 한 다음에 수술한다든지 아니면 수술한 다음에 어주번트 케모테라피까지도 고려해보고, 최근에는 면역항암제를 이용하여서 면역항암 단독 또는 면역항암과 컨비네이션으로 해서 네오 어주번트를 한 다음에 수술하고 뭐 이후에 좀 더 어주번트 트리트먼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하면 CCRT로 가는 것이고, CCRT도 뭐 3기긴 하지만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항암 치료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스테이지 4가 아니면 또 항암치료, 면역항암제 등 쓰기가 좀 제한점이 있어서 그런 환자들이 좀 애매하게 CCRC도 못하고 면역항암제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CCRT를 하는 경우에 과거에는 CCRT 하고 그냥 끝났었는데, 최근에는 PD-L1 익스프레션이 1% 이상인 경우에는 CCRT 마치고 6주 이내에 어주번트 면역항암제 치료를 더발루맙을 2주 간격으로 1년간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보통 24번에서 25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스테이지 4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 타겟이 있으면 당연히 그 타겟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쓰면 되는 것이고, 타겟이 없다라고 하면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면역 항암제를 꼭 생각을 해야 되겠고, PD-L1 익스프레션 정도에 따라서 면역 항암제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면역 항암제와 사이토톡식 키모테라피를 병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레인 메타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겠고, 감마나이프 서저리 하는 경우에는 큰 어드버스 펙트는 별로 없기 때문에 신경외과 또는 해당 과 상의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본메타가 있는 경우에 좀 업저베이션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본메타 부위가 크다던가 또는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팔리에이티브 RT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이나 CCRT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타겟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EGFR 뮤테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요. EGFR 뮤테이션도 이렇게 있다고 다 약이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엑선 19번 딜리션 또 L858R과 같은 흔하고 또 EGFR TKI, 타이로신 카이네즈 이니비터에 잘 듣는 그런 뮤테이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리지턴트한
그런 뮤테이션도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약제를. 알크 같은 경우에 면역 염색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알크 이니비터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표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스테이지 4 환자에서는 PD-L1 익스프레션을 봐서 50% 이상으로 높다라고 하면 펜브로리즈맙 단독 치료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PD-L1이 50%가 안 된다, 그 이하다 인 경우에는 PD-L1 발현과 무관하게 면역 항암제를 포함하여서 이런 트리플 키모테라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스쿠아무스냐 넌 스쿠아무스에 따라 가지고 아데노가 주로 될 텐데요. 스쿠아무스 같은 경우에는 카우프라틴과 파크리탁스의 펜브로지맙 조합이고, 넌 스쿠아무스 대부분 아데노가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카우프라틴과 페메트레스드 펜브로지맙 조합이 되겠습니다. 50% 이상인 경우에는 펜브로지맙 단독도 가능하고, 또는 셀 타입에 따라 가지고 트리플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 옵션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EGFR TKI를 이렇게 1차 치료를 하다가 내성이 생기는 경우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블러드에서 리퀴드 바이옵시를 해가지고 T790M 뮤테이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또 약제를 처방을 또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EGFR 뮤테이션 같은 거 있다 그래가지고 1기, 2기 환자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술이 안 되는 환자들에서 3A 이상에서 보험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GFR TKI,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에 이렇게 잘 듣는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세대 약제를 이렇게 처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쓰는 것들이 제프티닙, 아파티닙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쓰다가 내성이 생기면 이제 뭔가 다른 뮤테이션이 생겼을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바이패스 그런 액티베이션이 된 텐데, 오코제닉 바이패스 메커니즘이 생긴 건데요. 그런 경우에 조직 검사 등을 해서 T790의 뮤테이션이 있으면 이런 3세대 EGFR TKI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손 20 인서션 같은 경우에도 1세대, 2세대 이런 이렇게 유저한 EGFR TKI 잘 듣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고려해야 되겠고, 현재까지는 이런 사이토톡식 키모테라피, 프라티닌 베이스트 키모테라피를 먼저 한 다음에 2차 이상의 치료로서 이런 약제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약제 같은 경우에는 TKI고, 예, 이 약제 같은 경우에는 안티바디이기 때문에 주사약제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잘 고려하여서 처방을 해야겠습니다. 알크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도 3기에서부터 보험이 되는 것이고, 알크 이런 면역 염색 양성이 있는 경우에 보험이 됩니다. 여러 가지 약제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옵션이 너무 많아서 좀 어려운데요. 최근에는 알렉티닙과 브리가티닙을 퍼스트 라인으로 많이 쓰고요. 이런 약제들이 브레인 메타스타시스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제이코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와서 좀 썼었는데, 그 다음 약대들이 또 연달아서 나오면서 요즘엔 거의 쓰지 않고 BBB를 잘 통과하지 못해서 쓰던 와중에 브레인 메타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로스1 리어레인지먼트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크리소티닙을 쓸 수가 있고, 삐라프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 이런 V602 뮤테이션이 NGS에서 나오는 경우에 이와 같은 약제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항암제 얘기를 했는데, 면역항암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빨간 게 암세포인데요. 암세포가 이렇게 내성 기전으로서 이 PD-L1을 이렇게 발현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이토톡식 T셀에 있는 그런 T셀에 있는 PD1과 바인딩을 하게 되고, 이런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 T셀이 인액티베이션이 돼서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뮨을 이제 에스케이프를 한 거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PD1이든 PD-L1이든 이런 것을 타겟하는 안티바디가 이 둘 간의 인터랙션을 끊어주면은
이런 이렇게 억제가 되었던 사이토톡식 T셀이 다시 액티베이션이 돼서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 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항암제의 기전이 되겠고, PD-1 브로커들이 니볼루맙과 펜브로즈맙, PD-L1의 브로커가 아테졸리주맙이 되겠습니다. 임핀지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면역항암제 보험 기준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렇게 이런 타겟이 없어야 됩니다. 타겟이 있으면 당연히 타겟 에이전트를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스테이지 4 환자 돼서 면역항암제를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0% 이상인 경우에는 키투르다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컨비네이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PDL1이 50%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는 보험으로 못 쓰고요. 이와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써야 되고, 평평이냐 비평평이냐에 따라서 약제 조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약제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4차 집중 치료 이후에 유지 치료할 때도 비평평 같은 경우에는 키투르다와 페메트레스드가 같이 쭉 갑니다. 2년까지. 반면에 이렇게 평평상피암인 경우에는 키투르다 단독으로만 유지 치료로 쭉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조직형에 따라서 평평이냐 비평평이냐에 따라서 조합이 다르다. 그리고 PDL1이 50% 이상이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원하면 컨비네이션 할 수도 있다. 옵션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B 환자들에서도 면역항암제를 쓸 수가 있고요. 2차 이상에서만 가능합니다. 처음부터는 쓰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에 백금비 기반으로 항암제를 한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타겟 에이전트가 있어서 그 약제를 썼던 환자들은 타겟 에이전트에도 내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플라토늄 베이스드 키모테라피를 하고 거기에도 또 실패한 이후에야 비로소 면역항암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옵션이 있는데요. 이런 약제들은 PDL1의 익스프레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테졸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PDL1 발현과 상관없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펜브로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PDL1이 여기서도 50%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이 되고, 니볼루맙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임핀지, 더발루맙 같은 경우에는 백금 기반의 CCRT 이후에 PDL1이 1% 이상이고, 그리고 CCRT가 끝나고 6주 이내에 시작을 해야 되고, CT 팔로우업을 했을 때 당연히 SD 이상인 경우에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2주 간격으로 해서 1년간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 이러면 이렇게 재발이라든지 서바이벌도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쓰는 약제들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CCRT 약제로서는 카보탁솔을 많이 쓰고요. 선행 화학요법으로 이런 약제들을 쓰고, 수술 보조요법으로 이런 약제들을 쓴다. 플라티늄 계통에서 페메트레스드와 컨비네이션 하는 경우에는 주로 아데노, 비평평일 때 사용할 수가 있겠고, 평평일 때는 아데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CCRT 할 때 스몰셀 런캔서 등등 이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스몰셀로 좀 넘어와서, 스몰셀 같은 경우에는 리미티드 스테이지면은 당연히 CCRT 고려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CCRT 하기에는 좀 볼륨이 큰 경우에는 먼저 케모를 조금 더 한두 사이클 한 다음에 RT를 이어서 시퀀셜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스텐시브 스테이지인 경우에는 아테졸리주맙과 사이토톡스 키모테라피를 컨비네이션해서 집중치료 4사이클 하고, 그 이후에는 아테졸리주맙만 면역항암제만 유지를 하게 됩니다. 스몰셀 런캔서랑 넘스몰셀 런캔서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스몰셀 런캔서 같은 경우에는 1기라 하더라도 수술 이후에
어주번트 키모테라피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스몰셀 런캔서는 워낙에 메타스타틱한 포텐셜이 많기 때문입니다. CT나 펫, MRI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세포 수준으로는 세포들이 거기에 다른 장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튜머 사이즈가 작다 하더라도 일기를 하더라도 어주번트 케모테라피를 다 하는 거고요. 그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스몰셀 런캔서고 리미티드라서 CCRT 다 마친 환자들에 대해서 MRI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포 수준으로 박혀 있는 그런 세포들이 이제 뇌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튜머 매스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MRI상에서 나오진 않지만 프로필락틱하게 크레니얼 이라디에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방사선과 교수님들과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스몰셀 런캔서 2차 이상 약제들 이런 약제들이 보험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좀 아시면 좋겠고요. 또 폐암 환자 항암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안티에메틱스를 이렇게 좀 빼주거나 맥페람 같은 것만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구토가 심한 약제인 경우에는 꼭 세로토닌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처방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 또 비놀레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지아 보미팅이 별로 없습니다. 스몰셀 런캔서의 레주멘이 이렇게 되겠고요. 여러 가지 약제들에 대한 조합들이 있으니까는 참고해서 처방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재발을 하더라도 이렇게 재발 시기에 따라서 리프렉터인지 센시티브인지 이제 구분을 하고요. 만약에 치료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석 달 동안 그 이후 동안 잘 지내다가 다시 프로그레션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약이 잘 들었기 때문에 센시티브 했다고 하는 것이고 치료 끝난 지 석 달도 안 돼서 한두 달 만에 프로그레션 했다 그러면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리프렉터리 릴랩스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험 기준에서도 6개월 이상 스테이블을 한 경우에는 이전에 썼던 약을 다시 써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사용이 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드밴스드 넌스몰 셀 런캔서 환자들에서 타겟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 되겠고 타겟이 없다라고 한다면 면역항암제를 꼭 생각을 해야 되겠고 면역항암제를 생각했으면 그 다음은 PD-L1 익스프레션을 봐서 단독으로 해도 될지 아니면 꼭 콤비네이션 해야 될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중치료 4번을 하고 이후에 유지치료 넘어가는데 PD-L1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조직형에 상관없이 펜브로 단독으로만 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쿠아모셀 런캔서 같은 경우에는 집중치료 4번 탁소를 포함해서 하고요. 바클리탁셀 그 이후에는 다 빠지고 펜브로리주마 단독으로 해서 유지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넌스쿠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후에 펜브로리주마과 페메트레스트 두 개가 이렇게 컨비네이션해서 유지치료로 넘어가고 플라티늄과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도 면역항암제가 나오기 전부터도 페메트레스트가 유지요법으로 사용이 되었었고 그 효과가 좋았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임상 스터디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세컨드 라인부터가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교수님과 잘 상의해서 해야 되겠고 EGFR 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EGFR TKI를 쓰면서 잘 지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조직 자체를 리바이옵시 한다거나 또는 리퀴드 바이옵시를 통해서 블러드에서 서큘레이팅 DNA를 확인해서 거기서 T790M 뮤테이션인지 확인을 해봅니다. 만약 이게 있다라고 하면 이 유전자 변이 때문에 내성이 생긴 거긴 하지만 이걸 잘 잡는 약제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표적치료제를 또 한번 표적치료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런 변이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약제가 효과가 없는 것이고 사이토톡식 키모테라피를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 페메트렉시드를 이제 사용해야 될 것 같은 환자 아데노
그 스테이지 4인 경우에는 이런 전 처치를 해서 약제를 바로 빨리 쓸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약제들이 쭉 있고요. 약제들마다 어드버스 이펙트가 있는데 EGFR TKI 같은 경우는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또는 ILD가 간혹 있기도 하고 아파티닉 같은 경우는 설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얘기를 잘 해드리고 로페라마이드 같은 걸 들여서 설사를 잘 증상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탁소티어를 쓰는 경우 근육통이 있는 경우가 많고 파크레탁스를 쓰는 경우에 환자분의 손이 좀 저릿저릿하다, 감각이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비놀레빈을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맥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케모포트를 삽입하고 항암 치료를 보통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리퀴드 바이옵시 같은 경우 블러드에서 이런 서큘레이팅 DNA를 검출해서 거기서 EGFR 어떤 변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서드 제너레이션 EGFR TKI 약제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제별로 보험 기준이 책자에 있으니까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폐암 유지 치료는 면역항암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스쿼아무스에서 없었었고 넌 스쿼아무스 아데노에서 있었었고 스테이지 4 환자에서 집중 치료 4번 한 이후에 스테이로 하면 알림타 페메트레스드 유지 치료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넌 스쿼아무스는 면역항암제를 쓰는 상황에서도 두 개가 같이 유지 치료를 쭉 이어가게 됩니다. 스몰셀 런 캔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4사이클 집중 치료 후에 아테조리즈마 단독으로 유지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부스를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이 되겠고 스테이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되겠고 또는 알티필드를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겠습니다. 브레인 메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뉴럴로직 심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경외과와 잘 상의해서 뇌압을 줄이는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감마나이프라든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감마나이프가 이런 기준들이 있긴 한데요. 신경외과 교수님과 잘 상의해서 해야 되겠고 EGFR TKI를 오랫동안 쓰던 분들에서 많이 생기는데 렙토메닌이나 시딩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뉴럴 심틈도 심하고 또 시저를 한다거나 의식저하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석 달 이상 사실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SVC 신드롬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혈관을 하지 쪽에 잡는 게 좋겠습니다. 본메로 서프레션이 있는 경우에 보험 기준을 보시고 이런 GCSF 등을 투여를 잘 해주시고 열이 나거나 하는 경우에 안티를 잘 커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